이번 주부터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이 문을 엽니다.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걱정인데 물놀이로도 감염되는지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은 화천군은 코로나19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대 전략을 앞세워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 경찰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가 속속 결성되고 있습니다. 내부 소통과 견제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춘천과 홍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보였습니다.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이 속속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가장 걱정인데 물놀이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경로는 3가지입니다. 기침이나 대화를 통한 비말 전파와 악수 등을 통한 접촉 전파, 또 매개물을 통한 간접 전파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특히 조심하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접촉하는 거나 이제 손을 통해서 접촉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보다는 사람을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실내보다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해수욕장이나 계곡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동해안의 경우 출입구를 만들어 체온 측정을 하는 곳도 있지만 해수욕장마다 사정이 달라 사실상 거리 두기를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해 결국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물놀이 전후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탕을 이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용 물품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용으로 쓰는 물품 같은 거 통해서 또 전파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개인 물품 쓰라고. 실제로 지난 3월 철원에서는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목욕탕을 이용한 여성 3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70대 여성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을 미뤄볼 때 방역당국은 드라이기처럼 공용 물품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물놀이를 할 때는 실외에서 하되 사람 간 거리를 유지하고 물 밖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게 기본 수칙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동해안을 찾는 차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국내 여행이 활기를 띠기 때문인데요. 여름 해수욕철에도 동해안으로 차량 이동은 계속될 전망인데 문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입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2월 22일. 춘천과 속초, 삼척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강원도도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시외버스와 KTX 운행까지 감축되는 등 사람들의 이동도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강원 영동 지역을 찾은 차량들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살펴봤더니 지난해와 비교해 삼척과 동해, 강릉은 소폭 줄었고 양양과 속초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도 41만여 대로 최근 3년 평균보다 3.5% 많았습니다. 하지만 열차 이용객은 크게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 강릉역 KTX 이용객은 42%나 줄었는데 동해역으로 KTX 운행이 분산된 것도 이용객 감소에 한몫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통상적으로 승차객이 더 많은데 올해는 승차와 하차객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서울에서 강릉으로 온 관광객 비중이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 교통량 증가는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동해 망상은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어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가 다시 만회됐고 무릉계곡과 추암해변 등 다른 관광지는 20에서
동해시는 야외 관광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동해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여름 해수욕철인 7, 8월에도 동해안으로의 차량 이동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보수 텃밭인 화천군을 이끌고 있는 최문순 군수입니다. 내 고향은 화천이란 긍지를 심겠다며 교육복지에 주력하고 있는 화천군은 군부대와의 상생이 생존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2년 전 민주당 돌풍을 잠재우고 민선 7기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화천군수. 최문순 군수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고 화천군정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상기온에 따른 산천어 축제 파행에 이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표매 발언, 동물보호단체의 산천어 축제 논란은 지역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방개혁 2.0에 따른 27사단 해체에다 코로나19 파고는 적경지역 화천군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습니다. 최문순 군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과 거주지원금 100%를 제공하는 교육 복지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을 우선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에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남은 2년 동안 육군사관학교를 화천으로 유치하고 군수용품 생산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등 적경지역의 한계를 장점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토균형발전과 통일시대 대비를 명분으로 강원도청 유치 등 3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어려움은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은 이 사업이 우리 화천 미래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뜻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서 이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방역이란 말을 만들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최문순 군수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우수하다는 에세이 평가를 거뒀습니다. 군민과 현장을 강조하는 최 군수의 뚝심 행정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각종 악재로 힘들어하는 지역 민심을 추스리고 살맛나는 화천 시대를 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소방, 경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직장협의회가 속속 결성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폐쇄적인 조직사회에서 내부 소통과 견제장치로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소방서장과 소방관이 어깨를 맞춰 나란히 등장합니다. 서장급 소방관인 소방정과 팀장급 소방위가 함께 입장하는 건 계급장을 붙이고 근무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도내 소방서로는 원주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가 결성됐습니다. 강원 소방본부장과 각 소방서장을 상대로 일선 소방관들의 고충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직원들이 권익보호, 권리 증진, 또 업무 개선 능률 향상을 통해서 원주 소방서가 더 활기차고 또 그 명랑한 그런 소방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노동 3건 가운데 단체 교섭권만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올 9월에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됐을 경우 그 소방공무원 노조 신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경찰관들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직장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방청과 원주, 횡성 등 11개 경찰서에 직장협의회가 생겼고 최근 음주교통사고 감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찰관의 사인을 놓고 이른바 별건 감찰이 원인인지 밝혀달라고 경찰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소방관들과 마찬가지로 폐쇄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비리를 막겠다며 노조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업무가 특수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무려 21년이나 늦게 직장협의회를 출범시킨 소방관과 경찰관. 노조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올가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고1 무상교육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강원도 의회와 도교육청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이 고1 학생을 대상으로 2분기부터 추진하려던 무상교육 관련 조례안을 계류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면 무상교육이 도의회 계류로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립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과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관련해 도의회와의 갈등은 없고 아이들 지원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무상교육 조기 실시에 필요한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계류 처리된 것과 관련해 소속 도의원들과 원만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강제 지급 조항을 담고 있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도민의 날을 맞아 제26회 도민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저녁 강원도청 분수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도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도내 의료진과 선별진료소 근로자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의 마음을 나누는 의미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예방에 기여한 공무원과 의료진, 소방, 경찰을 초청해 표창장을 전달하고 친절 봉사와 효행 등 4개 분야에서 강원 도민 대상을 시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